일본 마이니치 신문에 올라온 헤드라인입니다. 한국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이 일본에서 이렇게 인기가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다음과 같은 헤드라인으로 기사를 냈었죠. 스타 손예진은 일본의 사랑의 불시착 열풍에 압도되었다. 마이니치 신문은 아사히 신문과 함께 일본에 제일 잘 나가는 신문이었으나 판촉 경쟁에서 밀리면서 현재는 일본에서 세 번째로 잘 나가는 신문이 되었다고 합니다. 유튜브 채널 세계소리소문.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현재 일본의 3대 신문으로 마이니치, 아사히, 요미우리 신문을 꼽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일본에서 꽤 공신력 있는 신문으로 통하는 이런 일본 신문에서 한국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에 대해서 다루었는데요. 제목으로 봐선 내용도 긍정적일 것 같아 살펴보았습니다. 마이니치 신문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한국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이 넷플릭스에 의해 일본에 독점 배포되고 있다. 사랑의 불시착을 본 시청자들이 드라마를 반복해서 봤다며 올린 댓글이 SNS에 쏟아지면서 일본에서 돌풍을 일으켰다. 넷플릭스의 1일 시청률 1위를 차지하는 등 그 인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사랑의 불시착에 무엇이 그렇게 멋있나? 이 드라마는 탈북자들의 인터뷰를 포함한 실제 정보를 바탕으로 북한 사람들의 식생활에서부터 시장에서 쇼핑하는 것까지 묘사하고 있다. 한국 문화와 여성학의 조예가 깊은 야마시타 분교대 교수에 따르면 북한의 실상을 이렇게 상세히 묘사한 최초의 한국 드라마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사랑의 불시착에 대한 반응이 일본에서 왜 이렇게 뜨거운가? 지금까지 한국 드라마의 일본 팬들은 대부분 사랑 이야기를 선호하는 여성들이라고 생각되어 왔다. 하지만 사랑의 불시착은 그런 편견을 깼다. 사랑의 불시착도 러브스토리를 중심으로 전개되지만 북한 내정을 둘러싼 묘사와 강력한 액션 장면도 등장하기 때문에 많은 남성 시청자들의 마음까지 사로잡고 있다. 이 신문에서 야마시타 교수는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시나리오 작가 중 한 명인 박지은이 영리한 줄거리로 남녀노소할 것 없이 모든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며 한국의 드라마는 다양한 요소를 아우르고 있으므로 한국 드라마를 보는 게 어떻겠냐고 일본인들에게 추천하고 있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의 내용도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랑의 불시착이 일본과 다른 아시아 지역들을 강타했다. 팬데믹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불시착이 영감과 행복을 선사했으며 감동의 물결을 일으켰다. 그리고 배우 손예진과 인터뷰한 내용들을 실었습니다. 다음은 세계 연예계 뉴스나 탑 트렌드를 게시하는 온라인 뉴스 소식지 월드 톱 트렌드에 올라온 사랑의 불시착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응을 서술한 것인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랑의 불시착이 일본에 출시된 후 일본 넷플릭스 애플리케이션에서 줄곧 톱 10에 머물렀다. 이 수치는 수년 전 아시아 전역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겨울 연가의 유행과 대등하다. 한국과의 일본 관계가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불시착을 보는 것이 일본의 신드롬이 되었다는 것을 알면 놀랄 것이다. 그리고 전 세계인들의 반응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서술했습니다. 사랑의 불시착 시작한 지 반년이 지났다. 팬들은 사랑의 불시착 다시 보기를 반복하다 지쳐 시즌2를 기다리고 있다. 시즌2가 만들어진다는 소식은 아직 없지만 한국의 관계자들은 시즌2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전 세계 팬들이 사랑의 불시착 시즌2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사랑의 불시착은 전 세계 넷플릭스의 시청자들의 마음을 훔쳤다. 버라이어티 매거진은 사랑의 불시착을 넷플릭스 최고의 국제 드라마라고 명명했다. 많은 팬들은 시즌이 요청하는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세계 많은 팬들은 리정혁과 윤세리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모습을 보고 싶어한다. 많은 팬들은 사랑의 불시착에 시즌2를 만들 만한 가치가 있는 드라마라고 말하고 있다. 사랑의 불시착 시즌2를 만들어달라고 서명 운동까지 시작했다고 하니 K드라마가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상 이상인 것 같습니다. 드라마의 한류 열풍을 가장 피부에 와닿게 느끼게 한 것이 2002년 일본을 휩쓴 겨울연가였었죠. 영화 예술학에서 최고 권위자 중 한 명이라고 불리는 아키라 리핏 교수는 겨울연가가 일본을 어떻게 강타했었는지 미국 서든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강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사랑의 불시착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2002년 겨울연가가 일본을 강타했을 때와 비슷하다고 하니 제가 예전에 번역했던 아키라 리핏 교수의 영상을 보시면 지금 일본이 어떤 상태인지 대충 짐작이 갈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김대중 대통령이 1997년 선출, 1998년에 취임했을 때 적극적으로 제안하기 시작했죠. 한국이 기술, 감수성,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강력한 영화 및 미디어 문화를 만들어보는 게 어떻겠냐고 말이죠. 그것으로 세상의 한국은 민주적이고 경제 발전을 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민이고 세계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말이죠. 제가 일본에 있었을 때 들었는 게 기억이 나는데요. 일본인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는 요새 한국 거만 보잖아. 처음에는 허세가 좀 있네 했죠. 왜 그 알잖아. 그 속물근성 우월의식 같은 거.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었죠. 오케이, 맞아. 넌 일본 영화를 보기엔 너무 잘났잖아. 그래서 한국 영화를 보군. 그 다음 그 이유를 쉽게 깨닫게 됐죠. 오 마이 갓. 한국인들은 이 놀라운 블록버스터 영화를 만들고 있었구나. 고부가 가치 생산에다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치적으로, 전형적으로 반도의 분단에 대해 비난하고 있었어요. 제일 잘생긴 남자들과 제일 예쁜 여자들 지금까지 본 잘생기고 예쁜 사람은 영화 속에 다 모아놓았고. 왜 충격적인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들은 화장을 했고, 여자들은 너무 멋져 보이고 모든 사람들이 화장했고, 그런 거죠. 2000년 초, 2002년에 한국 드라마 겨울연가 봤거나 들어본 사람 얼마나 되나요? 이게 일본인들을 완전히 돌아버리게 했죠. 일본을 침략하기 가장 좋았던 적기가 바로 2000년 여름이었죠. 일본인들은 겨울연가에 정신이 너무 팔려 있었어요. 그 여름에 있었던 기억들은 이렇습니다. 만약 여러분 누구라도 거기에 있었다면 사람들과 겨울연가 이야기를 안 하고는 10분도 그냥 못 앉아 있었습니다. 겨울연가는 완전 대박 히트작 멜로드라마였습니다. 아주 빨리 스토리를 말해줄게요. 불량한 자세를 가진 펑키 스타일의 한국 고등학생이 두란두란에 잃어버린 아시안 멤버같이 생겼는데 커다란 스카프의 머리는 이렇게 날리고 이렇게 커다란 핑크 안경. 그 남학생이 고등학교에 나타나서 똑똑한 여학생과 사랑에 빠집니다. 왜 그 있잖아요. 태도 바르고 학교 생활 잘하는 그런 여학생 남학생은 나쁜 남자처럼 밖에 서서 담배 피우고 그런 다음 그 남학생은 차에 치여서 죽습니다. 그렇게 그는 사라져버린 거죠. 10년 지나 그 여학생이 28살이 된 시점으로 훅 넘어갑니다. 그 여주인공은 시골에서 서울로 이사를 했고 건축가가 되죠. 뭐든지 잘하는 똑똑한 그런 도시 여자입니다. 그 남자 주인공의 친구와 사귀고 있는 상태죠. 근데 감정 확신이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 남자도 완벽하게 잘생겼고 성공한 건축가에다가 옷도 잘 입고 안경도 멋지고 하지만 뭔가 아닌 것 같은 거죠. 그리고 나서 배용준이 그 역할을 맡았죠. 10년 뒤에 기적처럼 돌아옵니다. 그런데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죠. 그 시리즈 많은 부분의 딜레마는 여주인공이 너인 게 틀림없다. 넌 분명히 그 사람이다. 그는 아냐. 난 뉴욕에서 살았고 건축가가 되려고 노력했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20부작 시리즈의 전반부가 그랬죠. 만약 이거 못 봤으면 오늘 밤에 정주행하세요. 밤새워서 다 보세요. 전 다시는 안 보기로 맹세했습니다. 이 미친 짓이 지긋지긋해서 보기 시작하면 바로 눈물이 줄줄 내 인생에서 이렇게 많이 울어본 적이 없어요. 진짜로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중독적입니다. 일본인들이 이 겨울연가에 완전히 심취해서 빠져나오질 못했어요. 동영상을 좀 보여줄게요. 오프닝을 몇 분 보여줄게요. 근데 제가 울기 시작하면 내버려 두세요. 이게 오프닝인데요. 뭔가 느낌이 좀 올 거예요. 이 노래는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돌아서 죽을 때까지 계속 들릴 거예요. 여기서 멈춰야겠네요. 왜냐면 지금 제가 너무 깊게 빠져들려고 해서 감당 안 될 것 같아서 말이죠. 하지만 다른 걸 하나 보여줄게요. 이 장면은 그녀가 그녀의 약혼식 파티에 가는 길입니다.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과의 약혼식이죠. 이 도시씬 장면 이 정말 중요합니다. 뭔가 알 것 같죠? 이게 그녀 인생을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 사람이죠. 똑같다는 이 남자는 나올 때마다 다른 색 스카프를 두르고 머리는 이렇고. 이 장면이 엄청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인 시청자들한테는 항상 이런 이미지가 있었어요. 한국은 개발이 덜 된 나라다. 근데 이 도시 장면을 보면 진짜 도시거든요. 도쿄나 오사카를 연장해 놓은 것처럼 익숙한 도시 모습이란 말이에요. 일본인들 사고의 반향을 일으키기 시작한 거죠. 사람들이 입은 옷이나 모든 장면마다 휴대폰을 들고 있고 이때가 한국의 전자산업이 부흥하던 때라서 진짜 어디든 휴대폰이 쫙 깔려 있었어요. 일본인들에게 갑작스러운 감정이 밀려오는데 많은 일본인들이 현대 서울 보면서 깨닫기 시작합니다. 현대 서울은 도쿄만큼 발전했구나. 그러면서 완전히 충격에 휩싸이며 성찰 반성하게 되죠. 여기 배용준에게 일본인들이 윤사마라는 닉네임을 붙이는데요.
사마는 뜻은 황제 같은 대접을 받을 만하다라는 뜻입니다. 배용준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아서 대체 광고 등등 온갖 광고들을 다 찍게 되죠. 그리고 손이 광고를 하자 한국 기업으로부터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재빨리 전환해서 현대차 같은 광고를 하게 되죠. 배용준이 현대 소나타를 광고하고 있었어요. 겨울연가, 현대 소나타, 소리가 비슷하죠. 유튜브에서 그 광고 찾아볼 수 있으니 꼭 찾아보세요. 진짜 웃겨요. 겨울연가 주인공처럼 나오는데 새로운 스카프를 두르고 배용준은 한국어로 말합니다. 일본어는 밑에 자막으로 달리고요. 작년에 우린 겨울연가로 만났지. 올해는 현대 소나타로 다시 만나자. 오 마이 갓, 제발. 하지만 그가 문화대사나 다름없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그 당시에 한국 미디어에서 많은 말들이 있었어요. 이것은 한국의 일본 침략이다. 한류는 한국 군대가 일본을 장악하는 것과 같은 현상이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토론이 많았습니다. 이건 좋은 기회다 등등. 그때 일본인들 그리고 다른 많은 나라 사람들이 다양한 한국 물건들을 엄청나게 사기 시작했죠. 그 당시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오랫동안 말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전자제품, 자동차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한국의 문화 그 이미지를 사고 싶어 했습니다. 그 당시 한국 문화, 한국의 대중문화는 진짜 인기가 많아졌죠. 제가 아까 보여준 겨울연가의 오프닝 씬에 나오던 장소에 일본 관광객이 우르르 몰려갔죠. 겨울연가처럼 옷을 입고 키스하는 사진을 찍고 차마 눈 뜨고는 못 보는 그런 역겨운 짓을 하고 그랬어요. 겨울연가처럼 연기한 그런 사진들을 자기 온라인 계정에 올리고 그랬죠. 그 드라마는 일본인들에게 한국의 현대 모습을 심어줬을 뿐 아니라 일본인에게 한국이 엄청나게 매력적인 장소가 되도록 해버렸습니다. 일본 대중문화의 말이죠. 그게 계속 이어집니다. 물론 K-팝, 한국 영화, 다른 종류 등으로 계속 바뀌지만 우리가 보듯이 그 영향력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죠. 우리가 말했던 그 한류에 대해 다시 기억해 봅시다. 처음에 한류는 블락버스터 영화로 시작됐습니다. 한국 블락버스터 쉬리, JSA 혹시 이 영화들 봤나요? 영상 있어서 보여주고 싶은데 시간이 없네요. 엄청난 스케일의 정치 스릴러입니다. 그동안 다른 국제 영화가 헐리우드 영화같이 만든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이런 것들은 일본이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게 일본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고 물론 다른 많은 나라에도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죠. 제가 아까 말했듯이 고부가 가치 생산이었죠. 아주 애국적이면서 민족주의적 영화였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영화 기술로 만들어졌죠. 물론 장르가 끔찍한 폭력과 크로스오버 바뀌는 되는 그런 영화도 있었어요. 올드보이처럼 말이죠. 올드보이 봤어요? 비발디 클래식 음악이 배경에 쫙 깔리는데 고문으로 이빨 막 뽑고 있고 그런 거 말이죠. 이렇게 징그럽고 끔찍한 장면을 어떻게 영화에서 넣을 수 있나 싶은 것을 거의 완전 코믹스러운 관점의 장면으로 넣어버렸죠. 마지막으로 제1화를 하나 이야기하고 끝내겠습니다. 겨울연가에 너무 빠진 제가 결국 겨울연가 DVD 세트를 사고 말았다는 사실 말이죠. 유튜브 채널 세계소리 소문.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